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재소자들은 물론이고 면회자에게까지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러 비난을 받아왔던 LA 카운티 셰리프가 관련 경관들의 형사 기소에 이어 이번엔 117만 달러 이상의 민사 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동생 면회차 아내와 함께 카운티 형무소에 간 가브리엘 코리오 씨. 그러나 그는 독방에 끌려가 5명의 셰리프 경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조서는 날조됐고 코리오 씨에게는 금지 물품 반입 및 난동 반란 등의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유죄일 경우 최대 14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I was worried for the most part. The uncertainty of not knowing what the outcome was going to be was pretty heavy burden to carry. 당시 임신 중이었던 코리오 씨의 아내에게 셰리프 경관들은 전과도 없던 남편의 범죄 사실 입증에 협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해고와 자녀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도 가했습니다. While his wife was pregnant, waiting with a sense of hopelessness that who would ever believe him over 5 deputy sheriffs. 경관들 중 한 명은 심지어 마치 게임을 하듯 만신창이가 된 코리오 씨의 얼굴 사진을 동료 경관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을 받았던 이는 감옥 안에서 코리오 씨의 동생을 폭행했던 또 다른 비리 경관이었습니다. 이후 셰리프 경관들의 가혹행위와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리오 씨의 기소는 기각됐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 끝에 LA 카운티 셰리프는 코리오 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으로 117만 5천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5명의 경관 모두 보직 해임과 함께 연방 검찰에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코리오 씨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재 형사 재판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셰리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에 따른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손실 피해액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타임즈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2010년에만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2,770억 달러, 사망과 부상 후유증을 동반한 의료비용 수익 감소 등 사회적 손실이 5,940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측은 과속과 음주운전, 그리고 주의 산만 운전 등 3대 원인에 기반을 둔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56%, 사회적 손실의 6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오늘부터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예비선거의 주요 선출직들의 위상과 또 그 역할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캘리포니아주 주요 선출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 상원 의원은 모두 40명, 58개의 카운티를 지역구로 나누어 대표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상하원 임기를 모두 포함해 최대 12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 하원에는 80명의 하원 의원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행정부에서 시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8개 부서가 주지사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주지사는 주정부 최상위 결정권자인 동시에 주 방위군과 예비군을 통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로 보내질 예산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임기는 4년, 2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지사 부재시는 부지사가 주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원 의장 또한 부지사가 맡으며 의회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주지사와 동일합니다. 주 총무처 장관은 주 선거 관리와 기업들의 사업자 등록을 책임지고 있으며 임기는 역시 4년입니다. 검찰총장은 주법이 일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셰리프를 포함한 법 집행관을 관리합니다. 주 회계감사관은
주 재무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이 있으며 재무국장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조세 형평국 위원 역할도 같이 수행합니다. 주 재무국장은 주의 재무를 책임집니다. 주 공채를 발행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주 세금 행정을 관리하는 가주 조세 형평국 위원은 4개의 조세 형평국 지역구에서 선출됩니다. 미국 내 유일한 선출직 세금위원회이며 회계감사관을 포함해 총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보험감독관은 가주보험국을 총관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면허 발급을 심사하고 감사관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가주 내 공립학교 대변인 역할인 공교육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만들고 지역 교육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주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 모두 58개의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지방법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위로 2심법원인 6개의 항소법원이 있으며 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법원은 항소법원을 통해 올라온 소송에 대해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한인 엠박 후보가 가주 지방법원 LA 카운티 판사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또 다른 한인 후보인 헬랭긴 검사는 가주 지방법원 판사직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에는 400명이 넘는 판사가 배정돼 있지만 한인 판사는 이 중 4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현재 뉴욕주 의회엔 직업 속에서의 사기성 행각에 대해서 강력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직장을 소개하거나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할 경우 강화된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소송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한인업소들도 라틴계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의 라이센스를 가진 직업 속에서는 약 300여 개, 뉴욕시에서 라틴계가 집중 거주하는 퀸즈 잭슨하이츠 일대에만 한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포함하여 3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라틴계 근로자들,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뉴욕시 노동시장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직업소개소는 물론이고 합법업소로부터도 소개료만 뜯기고 직장은 구하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천 건에 이릅니다. Pagué una cuota a la agencia de empleadores, pero no puedo tomar otro trabajo hasta no recibir ese pago. No puedo mantenerme con $6 la hora. 하지만 직업소개소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개료를 챙기기 위해 있지도 않은 직장을 알선하는 악덕 소개소들도 있지만 업무와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업주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마음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주인 없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양쪽에 들어봐야 되는 거지만 정말 그렇게 직업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안 듣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막 이건 아니죠 이거는. 논란의 배경에는 물론 열악한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체류신분이 없다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개소와 업주가 담합해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단기간 고용 후 해고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은 빠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측은 오늘 오전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1인당 스킨케어 지출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남성 스킨케어 시장의 64%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남성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33억 달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이 중 21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볼 때는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수 마이클 잭슨이 3D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중음악의 공연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이 공연 장면 보시겠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지 5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가 최근 한 무대에 등장해 멋진 공연을 펼치며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인이 된 인기 가수들의 무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팝의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닮은 꼴 가수가 아닙니다. 금박 의상을 입은 진짜 마이클 잭슨이 댄서들과 호흡을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전설의 문워크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한 여가수가 30여 년 전에 숨진 엘비스 프레슬리와 한 무대에서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죠. 이들은 3차원으로 구현된 아바타입니다. 빔 영사기로 3D 이미지를 무대 위에 쏘는 첨단 기법인데요. 고인이 된 가수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3D 기술이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살인 진드기가 민가에 유입돼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일명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 주로 산이나 들에 서식하는데요. 최근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0대 여성이 참진드기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다리가 불편해 집 주변에서 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 박사인 노다 씨. 여성이 살던 마을 5곳을 조사한 결과 참진드기 10마리를 발견했습니다. 我々が考えるより身近なところにそういう病原体を持ったダニがいるということをぜひ頭に置いておい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산에 살던 살인 진드기가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온 멧돼지에 묻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진드기가 대도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야마구치 대학 마에다 교수. 요즘 미국 너구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살인 진드기 항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너구리는 행동 반경이 넓어 야산과 도심을 활보해 참 진드기도 유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얇은 차림으로 외출하는 일이 많은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선 환상적인 동물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인 보두 프로방스의 동굴 미술관을 취재했습니다.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인 보두 프로방스에는 채석장으로 쓰이던 석회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는 마법 같은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6m 높이의 기둥을 배경 삼아 레이저 쇼가 시작되면서 동굴은 순간 19세기 말 궁전으로 변신합니다. 동굴의 밀폐된 공간 덕에 더욱 웅장하게 들리는 음악과 함께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영상이 펼쳐지는데요. Ça fait vraiment une impression comme si on volait au milieu des différentes images qui passent. 대표적인 현대미술가로 오스트리아 미술계를 지배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특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레이저쇼는 35분간 지속되지만 관객들은 감흥에 젖어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2, 4분기 상승 전망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 2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